밤마다 잠과의 사투를 벌이고 계신가요?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자꾸 깨서 다시 잠 못 드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하고 그냥 체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밤을 지배하는 건강한 수면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4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3.2배나 높다고 합니다. 잠 못 자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불면증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뇌의 수면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망가진 시스템을 다시 되돌리는 과학적이고 검증된 꿀잠 회복 비법들을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이 끝날 무렵엔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밤을 맞이할 준비가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꿀잠을 되찾아주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잠들기 전 저처럼 이런 습관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침대에 누워 이제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게 되는 일이요. 저도 그런 날이 많았는데요. 요즘 밤마다 뒤척이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 보니 그 습관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꿀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행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조금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70%까지 억제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몸에게 이제 곧 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블루라이트가 이 신호를 방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유튜브 쇼츠나 SNS처럼 계속해서 바뀌는 짧은 영상들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는 우리 뇌가 스스로 쉴 틈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상태가 되죠. 잠이 든다 해도 문제는 이어집니다. 깊은 잠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더 무거운 느낌이 들 때가 많아져요. 저 역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뒤부터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엔 조금 불안하고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훨씬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늦은 밤 격렬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도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런데 저도 최근에서야 운동을 언제 하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에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몸은 아직 활동할 시간이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잠들기 직전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야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는데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은 이 흐름을 방해해 버립니다. 몸이 식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눕고도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에는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조용한 산책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만약 고강도 운동을 꼭 해야 하는 날이라면 잠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침실에서 TV를 보는 습관입니다. 혹시 수면 위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해 잠을 잘 자기 위한 생활 습관의 위생 관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 있죠. 침대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 이런 습관은 우리 뇌의 신호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뇌는 반복된 습관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다른 활동들을 자주 하게 되면 뇌는 침대를 쉬는 공간이 아니라 깨어 있어도 괜찮은 곳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쉽게 깨어나는 불면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침실에서는 오직 수면과 관련된 행동만 하려고 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뇌가 자연스럽게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만약 누워 있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다면 억지로 참고 누워 있기보다는 거실이나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보세요. 편안하게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다 보면 어느 순간 졸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다시 침실로 돌아가 조용히 잠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늦은 오후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커피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하고 마시는 경우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카페인에는 반감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지나야 몸속 카페인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11시가 되어도 절반 정도의 카페인이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 있다는 뜻이죠. 카페인은 뇌를 자극해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그 결과 잠이 잘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겨우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아 힘드신 분들이라면 오후 시간대에는 커피 대신 허브차나 따뜻한 물처럼 카페인이 없는 음료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초콜릿이나 일부 탄산음료에도 은근히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이 부분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바꿔나가면 밤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평일엔 제대로 못 자니까 주말엔 몰아서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늦잠을 자게 되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다른 시간대로 이동한 것처럼 몸이 시차에 적응하느라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여파는 월요일 아침에 고스란히 나타나죠.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한 상태가 되고 결국 그날 밤엔 또 잠드는 게 어려워지면서 불면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고 잠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지만 며칠만 꾸준히 지켜도 몸이 그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생체 시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도 잠들기 위한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만큼 침실 환경은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우선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깊은 수면에 적합한 온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너무 덥거나 추우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려고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깊은 잠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완전한 어둠과 고요함이에요. 아주 작은 불빛이나 가벼운 소리에도 우리의 뇌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잠에서 쉽게 깨어날 수 있거든요. 저녁에는 전자기기 불빛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이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에 잘 맞는 침구와 쾌적한 공기 상태.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번쯤 침실을 둘러보며 내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7번째는 3분 수면법입니다. 잠은 억지로 청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이제 자도 괜찮아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3분만 투자하면 뇌가 스르르 잠들 준비를 하게 되는 부담 없는 수면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고 뒤척이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에 드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분 동안 몸의 힘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선 불을 끄고 누운 자리에서 몸에 들어있는 긴장부터 살살 풀어줄 거예요. 눈을 감고 이마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마, 눈, 턱, 어깨, 손끝, 배,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차례차례 힘을 빼면서 내 몸이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두 번째, 1분 동안 마음 내려놓기인데요. 이번엔 숨을 천천히 쉬면서 생각을 정리할 차례예요.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뇌를 더 깨우는 행동이거든요. 그냥 속으로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을 반복해 주세요. 누가 뭐래도 오늘 하루 충분히 애쓰셨어요. 마지막 1분은 상상으로 뇌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뇌가 안심할 수 있도록 따뜻한 상상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해변에 혼자 누워 있다거나 햇살 가득한 잔디밭에 몸을 맡기고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편안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린다고 해요. 이렇게 3단계, 단 3분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은 지금은 잠들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매일 3분만 실천해 보세요.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스스로 조용히 잠을 받아들이는 그 흐름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8번째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수면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달라지는 건 참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예전처럼 깊고 오래 자는 잠은 잘 오지 않고 새벽에 자주 깨거나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변화들. 처음엔 저도 이게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꼭 체념할 필요는 없다는 것 지금은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각 나이대마다 수면의 특징이 달라지고 그에 맞는 전략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50대를 위한 수면 전략을 알아볼까요? 50대가 되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파 수면, 흔히 깊은 잠이라고 부르는 2단계가 평균적으로 2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이 깊은 잠은 몸의 회복과 기억력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면 작은 소리나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새벽 서너 시에 한 번쯤은 꼭 깨어나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량도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니 더더욱 잠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낮잠은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의 깊이를 얕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지 않기 위해서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이나 차, 국물 같은 수분 섭취를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온 조절도 중요한데요. 침실 온도는 평소보다 1, 2도 낮춰 약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해주면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식사 역시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위장이 바쁘지 않도록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은 피하고 저녁 식사는 최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60대에 접어들면 수면 패턴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수면 시간이 평균 6, 7시간으로 줄어들고 잠에 들고 깨는 과정도 불안정해져 수면의 효율성이 85%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특히 꿈을 꾸는 단계인 렘 수면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낮 동안 졸림이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너진 생체 시계를 다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이 일정한 리듬을 기억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죠. 또한 아침에 눈을 뜬 뒤 3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빛은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고 낮 동안 각성도를 높여 밤에는 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극이 됩니다.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밤새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낮 동안의 활동량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낮 동안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무리할 필요 없이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적당히 움직인 날일수록 밤에 더 깊고 안정적인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 수면 시간은 줄더라도 그 안에서 더 질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70대에 들어서면 수면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밤사이 잠에서 깨는 횟수가 하루 4, 5회로 크게 늘어나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경향도 뚜렷해지죠.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더 줄어들고 수면 주기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낮 동안 졸음을 자주 느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낮잠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반드시 오후 1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꾸준히 활동해서 몸을 자연스럽게 피곤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활동은 밤에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면 압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 가벼운 체조처럼 본인이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매일 일정하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방으로 이동해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책을 읽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실제 수면 시간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면 뇌는 침대를 자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눕는 것만으로도 졸음이 찾아오는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는 행동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양보다는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신의 리듬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잠이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효과는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놀랍습니다.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깊은 잠은 뇌를 청소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우리 삶 전체의 흐름까지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뇌 건강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그저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죠. 낮 동안 쌓인 독소를 말끔히 청소해 주는데 그 중에는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독성 단백질도 포함돼요. 이런 독소 청소가 매일 제대로 이루어지면 뇌 속 노폐물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는 것 그 자체가 뇌를 지켜주는 가장 쉬운 예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 저 같은 나이엔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참 걱정이 많은데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낮다고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면역 세포들이 재정비를 하며 몸을 지키는 준비를 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늘 방어 태세가 느슨해져 있고 감기, 독감은 물론 더 큰 질병까지도 쉽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 매일의 잠이야말로 약보다 더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도 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심장 박동은 느려지며 혈압도 낮아지죠. 덕분에 혈관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건데요. 하지만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밤이 반복되면 밤에도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기 쉽고 이는 결국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숙면은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셈이죠. 또한 잠은 정신 건강과 감정 조절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하루 종일 복잡하게 돌아갔던 뇌는 수면을 통해 비로소 회복에 들어가고 특히 감정을 다스리는 뇌 부위는 깊은 잠을 자야 안정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을 겪는 분들 중 상당수가 수면 문제도 함께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마음이 자꾸 예민해진다면 수면의 질부터 살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와도 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날 유난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더 당긴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몸속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은 줄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은 늘어나게 되죠. 이로 인해 과식하기 쉬워지고 동시에 신진대사도 느려져 지방이 더 잘 쌓이는 몸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잘 자는 날은 몸의 에너지 소비가 원활해지고 체중 관리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수면 습관이에요. 하지만 한두 번 따라해보고 왜 바로 효과가 없지?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합니다. 최소 2주에서 3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3주 이상 실천했는데도 불면이 계속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잠은 그저 피곤해서 쓰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회복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으로 꿀잠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깊고 편안한 밤이 계속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불면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깊은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자님의 편안한 밤과 더 좋은 내일을 늘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다시 쓰는 인생 수첩이었습니다.